일본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 내부에서 자위대를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문제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시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 내부에서 자위대를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는 문제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시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실제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 정부가 미국이 요청할 경우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일본 인터넷이 바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군대를 해외 분쟁 지역에 보내는 문제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일본 헌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헌법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전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는 이름도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15년입니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가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일본이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 당시 이 발언이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베 총리가 예로 들었던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일본으로 오는 원유가 끊긴다면 일본 국민의 생활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 시나리오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사용하는 원유의 95%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원유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지금 이 지역을 지나고 있는 일본 관련 선박이 약 40척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절반 정도가 유조선입니다. 즉 일본 경제의 생명줄이 바로 이 해협을 지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본 선주협회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일본 경제계에서도 긴장감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미 해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 발언이 나오자 일본 언론들이 바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은 군사 동맹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 내부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이 미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임승차 국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 공개되자 일본 인터넷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이 바로 이겁니다. 좋아요 3만 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일본은 또 미국 전쟁에 끌려가는 건가?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마라. 두 번째로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입니다. 좋아요 10만 5천 개입니다. 석유 때문에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국가다. 전쟁에 관여하면 안 된다. 결국 일본이 미국 전쟁에 이용당하는 것 아닌가? 자위대는 방호용이지 중동까지 갈 이유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면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이 상당히 갈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자위대를 보내려면 반드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존립위기 사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더라도 일본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상당한 양의 원유 비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의 원유 비축량은 약 254일분입니다. 거의 8개월 가까이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관방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일본의 존립위기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다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된다면 일본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의 약 3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이미 국제 유가는
전쟁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역시 중동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군사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실제로 자위대를 파견하게 된다면 이것은 일본 안보 정책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일본이 분쟁 가능 지역에 군대를 보내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인터넷에서도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이 점점 보통 국가가 되는 과정이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결국 일본도 군사국가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특히 일본 젊은 층에서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석유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는 시대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이다. 이 댓글은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된다면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일본 경제는 바로 흔들린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제조업은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되면 일본 경제 성장률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한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미국이 일본에게 자위대 파견을 요청한다면 일본은 정말 군대를 보낼까요? 그리고 만약 일본이 움직인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일본은 미국 동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은 중동 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논쟁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단순한 중동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와 안보 구조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실제로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일본이 군사 국가로 돌아가는 신호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에너지 안보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국제정세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일본 내부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